월드와이드 펀드 키움증권 김민관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펀드를 계속해서 납입을 해서 붙거나 혹은 뭐 주식도 펀드처럼 해라 이런 얘기들 요즘 많이들 하세요. 네네, 그러니까 적립식으로 이제 하면 네, 적립식으로 매달 이제 월급 받으면 몇 %씩 네네네. 주식을 계속 사는 거죠. 그쵸. 복리 효과가 네네.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은 펀드 투자 가장 길게 해보신 게 몇 년 정도세요? 저는 그러니까 2008년 이렇게 쭉 해오긴 했는데 네네. 가장 긴 거는 2008년에 이제 계속 이제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적립식으로 계속 들어가가지고 와, 최근에 한 2014년 그 정도 이제 환매를 했습니다. 수익률이 얼마셨어요? 수익률은 100% 났더라고요. 100%요? 네네. 생각보다 좀 낮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적립식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왜냐면 이게 2008년 이후에는 상승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하락한 상태에서 넣었으면 더 컸을 텐데 아, 이제 그렇군요. 상승하면서 이제 높기 때문에 적립식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거치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기에는 더 컸을 텐데 적립식은 상승하는 부분에 계속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네. 다양한 투자 경험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오늘 지난 한 주 동안의 해외 펀드 시황 또 펀드들 좀 알아볼 텐데요. 네네. 어떤 해외 시황 포인트 특징이 있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14일 현재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란 핵 협상 타결 소식 등으로 이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15일 현재 공시된 기준 가격으로 펀드 수익률은 해외 펀드가 한 주간 3.21% 상승하였고요. 소형 기준 대부분의 펀드들이 플러스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럽 주식 투자 비중이 높았던 펀드의 성과가 좋은 반면에 기초 소재 섹터의 투자 비중이 높았던 펀드의 성과가 부진한 것이 눈에 띕니다. 공모 해외 펀드의 설정액은 15일 현재 30조 6,862억 원으로 전주 대비 230억 원 증가했고요. 순자산은 주식시장 상승으로 1조 3,270억 원 증가한 29조 4,536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한 주 동안 해외 펀드 상승을 했네요. 펀드는 간접 투자니까요. 저도 언젠가는 좋은 어떤 펀드 투자의 경험을 쌓아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매주 어떤 펀드 골라주시는지 좀 유념해서 듣는 편인데 오늘은 어떤 펀드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리스 사태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안전자산 하면 이제 금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금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펀드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고요. 네. 이제 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이제 실무 자산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지 부분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의 장점을 살려서 이제 금 펀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지난주 농산물 펀드도 얘기해 주셨는데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부진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금 가격도 사실 기준금리 인하기 때 상당한 시세가 나왔던 네, 분야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장기적인 시황 상당히 궁금합니다. 금 펀드 자체에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자산과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고 또 시장 현황, 전망은 어떤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우선 금 가격은 달러와 봤을 때 약간 역의 상관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 가격이 2000년대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장기 상승했었는데 2011년 이제 8월 말부터 해가지고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는 이제 하락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인도의 기금속 수요 이제 감소로 인해서 인도 루피아의 약세 그리고 경기 둔화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기금속 자체의 수요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향후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본과 유럽의 이제 양적 강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달러가 강세 추세에 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금 가격에는 약간 부정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1,050달러에서 1,150달러 이렇게 밴드 내에서 등락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 채굴업 최상성이 1,100에서 1,200달러 수준으로 임계점을 이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 의해서 이제 하방 경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진전되면 네. 기금속 수요라든지 산업용 증가로 인해서 그렇죠. 경기 회복 강도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주시하면서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나오는 애플워치에도 금이 들어가거든요. 네네. 예, 럭셔리 라인 비싼 쪽에서는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면 그런 맞습니다. 것들도 많이 팔리고 네, 그런 맞습니다. 제품들도 많이 만들어진다는 건데요. 지금 수급적인 요인에서 그래도 하방 경직성이 있다는 말씀은 금이 좀 제한되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네, 되나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네. 채굴할 때 비용 자체가 네. 거의 1,100에서 1,200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뭐 원가 이하로 팔 수는 없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떨어지기에는 좀 이렇게 맞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집에도 요즘 뭐 어머니들 다 뭐 금반지 이런 것들도 네. 다 보관을 하시잖아요. 다 돈이 될 거라고 또 생각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필요할 때. 또 금 투자에 적극적인 분들은 골드바 같은 것들도 매입을 네,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금에 투자하는 상품을 좀 알아볼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금에 투자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에서 판매하는 골드바라든지 아니면은 뭐 쉽게 찾는 거는 금은방이라는 데 가시면 쉽게 금을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투자로 원하신다면 사실은 실물에다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펀드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실물로 투자하는 방법 말고 이제 국제 이제 금 현물 가격의 기초 산업을 해가지고 파생 상품을 투자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금이나 금강 업체들의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근데 각 특징을 좀 보게 되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물에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1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은 기초 상품으로 하기 때문에 금과 거의 비슷한 유사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금과 해당 기업의 상관관계가 좀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100% 동일하게 움직이진 않지만 약간의 기업의 해당 실적 이런 부분하고 같이 연동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이제 골드뱅킹, 은행에서 판매하는 거는 이제 국제 금시대와 원달러 이제 환율을 감안해서 은행 이제 발행자죠. 은행에서 하는 1g당 원화 기준으로 가격이 고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사실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실물 인출이 좀 불가하고요. 네. 은행 같은 경우는 실물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 실물로 출고할 때는 이제 인출시 수수료랑 그리고 부가가치 10%가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투자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 앞서서 제가 과장님께 펀드 투자 경험 여쭤봤잖아요. 네네. 그때 오히려 주식 상승기에는 수익률이 둔화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를 적립식 같은 경우 그렇게 될수 적립식이 있죠. 예. 그렇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의외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하락기가 펀드 투자에 있어서는 좀 맞다고 봐야 되는지 생각이 좀 들었고요. 네네. 관련해서 지금 금 얘기를 하니까 금 가격이 달러화와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면 앞으로 금 가격은 상승보다는 하락일 텐데 네네. 그래서 금 투자의 적기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보시는 왜냐하면 거죠? 투자를 할 때 네. 물론 가장 바닥에서 사가지고 그쵸. 가장 높이 팔 때가 좋긴 한데 네. 그걸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바닥 근처에 왔다고 생각이 되니까 지금 투자를 해놓고 이제 상승기에 이제 수익을 향유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적립식으로 어쨌든 가야 되나요? 아니면 거치식이 낫나요? 그렇게 된다면? 편안하게 투자하시려면 정의식이 훨씬 낫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상승을 좋게 본다 향후 나는 좀 장기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면 거치식도 괜찮은 거죠. 네. 더 덧붙이실 말씀은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네. 투자는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 투자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한 곳에 많이 투자하거나 네. 그리고 한 번에 투자하는 방법은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이 금 같은 경우도 분산 투자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왜냐면은 주식도 하고 있고 채권도 하고 있고 네. 이제 기타도 다른 것도 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금 같은 걸 하는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주력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식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여유분 그 부분을 투자하고 그리고 한 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치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적립식으로 조금 나눠서 마음 편하게 투자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금 투자의 포인트를 정리해보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펀드 소개로 넘어갈까요, 과장님? 그냥 간단하니까 제가 요점만 딱 말씀드릴게요. 네네. 포인트는 일단은 금리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좀 완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금에 대한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급락을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근데 네. 이 부분이 이제
그 급납품을 안전사 선호에 대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공급 자체가 좀 제한적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금 투자하시는데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럼 시중에 나와 있는 해외까지 포함해서 금 투자 관련 펀드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3개 정도 가져왔는데요. 네. 이스트 스프링 골드 리치랑 그리고 KB스타 골드 스펜자산 그리고 미래에셋 인덱스로 골드 펀드인데요. 이 세 가지 펀드 설정일을 보시게 되면 2008년 그 5월에서 7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금융위기 근처에서 이제 그 됐고요. 왜냐면 그때 이제 안전자산 부분이 좀 부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네. 그리고 설정일 자체는 이제 그 KB스타 골드스타가 한 345억이고요. 나머지가 한 100억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제 이스트 스프링 골드 리치가 그 환해지를 하지 않는 그 펀드인데요. 이 펀드 같은 경우 이제 원펀드 수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차익만 교환하는 그런 펀드고요. 그래서 각 펀드의 좀 성과를 좀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저조하긴 한데 이게 이제 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개월치를 보게 되면 이스트 스프링 골드 리치는 마이너스 6.15% 그리고 KB스타 골드 특별 자산은 마이너스 6.71 그리고 미래에셋 골드 인덱스로는 네. 마이너스 5.83%로 예상이 됩니다. 예. 네, 펀드 보수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나요? 지금 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트 스프링 그 골드 리치가 총 보수가 1%고요. 선취 매수가 1%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KB스타 골드 특별자산 펀드 같은 경우에는 총 보수가 1.2%고요. 선취 매수가 2%, 그리고 미래에셋 인덱스로 골드는 총 보수가 0.7%, 그리고 선취 매수가 0.8%가 있고요. 피임증권에서는 그 선취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네. 타사보다는 좀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시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제가 아까 펀드 특징도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현물과는 좀 이렇게 괴리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펀드마다 환해지 여부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WWF 오늘은 금펀드, 골드펀드 알아봤습니다.